지금 사법부가 심각한데요. 내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조이대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금 대놓고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주심 판사가 누구였습니까? 박영재였습니다. 이런 자를 법원 행정처장에 앉혔어. 조이대가. 이건 정말 천하의 나쁜 짓입니다. 이번에는 또 보란 듯이 우리가 천대엽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보란 듯이 천대엽이를 노태학 후임 선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다는 거야. 와, 얘네들 지금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영재가 오늘 지금 막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사법개혁에 반발을 해서 법원 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하겠다. 뭘 하면서 사퇴합니까 지금? 지금 또 입장이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대법관직을 내려놔야 돼. 그렇죠. 그러면 나 대법관을- 조금 그렇죠. 진정성. 네. 예. 아, 얘네들 지금 너무 노골적입니다. 조금 그리고 걱정도 돼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박영재는 내려놓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법사위에 오면 긴장하고 땀이 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는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내가 왜 법원 행정처장에 왔을까 이런 게 사실은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조이대 대법원장은 일정 정도 보상처럼 주지 않았을까. 파기환송할 때 주심 대법관이었잖아요. 둘 간에 오간 거래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이런 거래는 아니어도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장 자리를 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 법사위에 박은정 있지, 서영교 있지, 추미애 있지, 김용민 있지, 최혁진. 최혁진 있지. 아, 여기 잘못 왔구나. 여기 아주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영재 오자마자 사법개혁안이 바람처럼 촥 진행돼 나가지. 기회는 이때다라고 이때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면서 사법개혁 반대해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 이제 그만할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결기를 보이려면 대법관 그만둬야지. 그렇죠. 예. 그게 맞지. 대법관 그만두고 그렇지. 지금이 기회예요. 싸우려면 대법관 그만둬야지. 그렇지. 어딜 가? 맞아요. 어딜 가? 제가 그랬거든요. 잘 오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잘 오셨어요. 너무 무서워. 내가 기다렸거든. 그래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자, 12.3 비상계엄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표현한 적이 없잖아요. 표현한 적이 없어 이놈들이.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특검이 조이대가 위헌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혐의 쳐줬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죠.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제 개인적 의견으로 개인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에 가서 티립다 혼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도망가듯이 갔을 건데 어딜 가? 근데 이게 사법개혁에 지금 저항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진행한 사법개혁 이 3법에 진행되는 게 불만이다. 이것은 자기들은 못 받아들인다 하면 대법관을 그만두든지 이것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냥 그만둬야 사퇴해야 돼요.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조이대 대법원장 직을 걸고 본인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행정처장 그만둔다고 국민들이 누가 뭐 아우 안타깝다 뭐 박영재 안에서 그게 무슨 아무런 저항하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죠. 그런 느낌이 안 느낌도 들잖아요. 없죠. 뭐 누가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사에 나가가지고 솔직히 좀 많이 두들겨 맞더라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이때다 낫지. 싶어가지고 네. 그만둔 거. 그게 합리적이네. 네. 희대형 날만큼 했잖아. 축해서 형이 가만 형은 안 나오고 막 이랬을 것 같아. 자기는 안 나오잖아요. 조이대는 안 나오잖아. 한 번 나와봤거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법개혁에 부정하고 싶거든. 조이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게 사퇴하면 되죠. 결단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이대 결단을 대법원장이
그 지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조희대 사법부의 국민 불신 이것이 사법개혁의 촉발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니면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이 안 붙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법원은 좀 이렇게 그래도 검찰 너무 잘못하니까 그랬는데 사법개혁이 지금 훨씬 더 지금 국민들이 심각해. 분노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단을 지금이라도 내려주시라. 네. 정말 사법개혁안 마음에 안 들면은 대법원장직을 거셔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민주당에서 조희대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발의한다는 이제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조희대 탄핵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예, 원하긴 원하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과 헌법 위반일 때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놓쳤어요. 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릴 결심을 했고 딱 이틀 만에 날려버렸을 때 이건 완전히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거에 개입한 정치 중립의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거기에 또 12.3 비상계엄 날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해서 이 법원의 그 결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했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아까 말했듯이 법외국제와 사법 3법도 불이 좀 덜 붙었었는데 조희대 때문에 그리고 직위원회 재판으로 이 불이 붙어서 네. 촥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탄핵의 사유는 되는데 이 탄핵을 어떻게 만들어서 확실히 그러니까. 탄핵시킬 것인가. 네. 예, 그렇게 준비해야 그때 될것 이제 같습니다. 파기환송 판결 났을 때 그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10명의 대법관들에 대해서 전부 다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것이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파기환송심을 이끌면서 반대의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 있잖아요. 그 대법관들의 이 사건에 대한 심의권, 그러니까 수기권 이것을 심각하게 침해한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기록을 7만 페이지를 충분히 보고 숙고할 만한 그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이틀 만에 결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건 직권남용이 되고 직권남용 수사가 들어가고 탄핵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다만 이것을 정말로 탄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사법개혁안에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탄핵을 지금 불러오는 거죠. 사실은. 네. 저는 이게 조희대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정말 심각한 인물이다. 당장이라도 탄핵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방법론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좀 걸러야 된다. 지금 문제가 워낙 사법부 심각하니까 이제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그때 사법개혁안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적 청산이 중요하다 하면서 조희대를 막 탄핵하재. 근데 이번에 탄핵안 낸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또 경솔하게 탄핵안을 내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걸러 알았지. 네. 너는 아니지. 저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다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방법론은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 대법원장이잖아. 이게 참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놔둔다는 건 너무 맞습니다. 위험해. 맞아요. 좀 너무 불안해요. 네. 여기에 이제 사법부 얘기를 좀 더 얹어볼 텐데요. 지난 12일에 최혁진 의원 비롯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3명이 조희대 사법부 탄핵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13명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99명의 의원들을 서명을 받아야 이게 탄핵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큰 목소리로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예.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본회의장 가서 그 이제 의원님들 제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데가 본회의장이니까 네, 예. 거기 가서 막 서명을 받았거든요, 직접.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109명. 우와. 오. 예, 지금 많이 재적 하셨네. 인원의 3분의 1이니까 현재 재적 인원이 295명밖에 안 되니까 98명 넘으면 되는데 그러네요. 지금 뭐 109명이니까 훨씬 넘어갔고 또 박은정 의원도 하신다고 아까 연락이 왔으니까 110명. 그러면 이제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탄핵안 발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전혀 문제 네. 없습니다. 예.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왜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민주당의 네. 지금 당론은 조희대의 자진 사퇴입니다. 음. 조국혁신당도 조희대 자진 사퇴를 예, 우선 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희대가 과연 자진 사퇴를 할 것이냐. 자진 사퇴하고 나가는 순간에 이제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자진 사퇴를 하면 참 좋은데 안 하고 버틸 경우에 우리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쪽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자진 예. 사퇴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도 못 견디겠다. 예를 들어서 좀 더 강한 압박을 하자. 그 지금 자진 사퇴를 요구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넘었죠? 됐죠. 예, 예. 한 달 넘었는데 전혀 기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것도 한 손에 좀 들고 가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들을 해나가고.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예, 있는 예. 상황이라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탄핵 카드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요 탄핵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 지난해에 사실 국정감사도 하고 뭐 청문회도 하고 굉장히 예. 뜨겁게 그 타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국민적 여론이 맞아요. 가장 예. 높았을 때 왜 그때 결단을 하지 않는가라는 그 아쉬움이 하나가 일단 있는 거고 지금에 와서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은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방법과 접근법의 문제인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탄핵 의결만 하면 뭐 합니까? 결국에는 헌재 가가지고 정치적 사법기구에서 파면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갔는데 또 소위 말해서 헌재가 기각을 해버리면은 또 이제 국민적 저항을 또 받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순서의 문제에서는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전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 이제 다시 국민적 여론을 모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탄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성윤 의원이 혼자서 그때 탄핵관 보도가 단독으로 나가면서 와 이거 이러다 일 잘못되겠다라는 제가 그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을 하지 말자는 뜻이 절대 아니고 탄핵은 열어놓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 다르거든요, 뉘앙스가. 예. 근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전 탄핵까지 열어놓고 해야지. 우리 헌법 65조의 법관에 대해서 탄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또 안 쓴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서의 문제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실체를 좀 밝히고 그 다음에 국민적 여론을 보고 그 여론이 형성됐을 때 전 의원들 전원의 명의로 발의를 해서 뭔가 권위와 타당성을 가지고 가가지고 조희대와 국민들이 대립하는 쪽으로 이 전선을 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 의원들께서 그냥 탄핵부터 그냥 먼저 지르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은 저는 조금 이건 좀 우려스럽다. 일이 잘못될까 봐. 근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뭐 최혁진 의원님 고생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인 건 참 다행인 건데 저는 의원들보다도 항상 그 DJ 대통령께서 하신 것처럼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탄핵도 저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국민과 함께 더 소통하면서 가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중요한 거는 속도이고 사실 뭐 방향성은 일정 방향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개인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빠지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법부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의회에게 그걸 견제하라는 권한을 준 것이고 네. 그 의회가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원 개인의 어떤 순간 튀어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예.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 방향성, 속도와 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가장 핵심은 정치적으로 보면 내란의 밤에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헌법 수호해야 될 최고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국민을 배반한 거고 국민을 배반한 거보다 사실 탄핵 사유 큰 게 뭐가 있겠어요. 나머지 뭐 파기환송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들이 쭉 나열돼 있지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법부가 사법개혁법안 할 때 보세요. 건건이 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날 밤엔 한마디도 안 하고 장갑차가 국회를 들어올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자물쇠 달고 있던 사람들이 예. 법령 국회에서 입법권 추진하는 거 하나하나 건건이 다 그리고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는 공소청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 정리해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그 소위 말하는 그날 법사위 대응 전략 페이퍼를
법원행정처가 만들어준 거예요. 소스를 제공해줬다. 그렇죠. 네. 저희가 나중에 알고 그거를 갖다 법원행정처에 연락해서 그 자료 달라 그래가지고 확보를 한 거거든요. 보니까 뭐 이제 공소처법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을 쫙 나열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 예, 지금 현 조희대 대법원 그렇죠. 조희대 법원에서의 입장을 국민의힘이 대변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되는 건데 근데 저도 여기다가 말씀 조금만 예. 더 보태면 지금 최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수장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장 위치에서 헌법소의 의무를 해태한 부분도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관한 파기환송심에 있어서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예, 절차를 예. 위반했다는 문제가 이미 다 법사위에서 나와 있고 이게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파기환송심을 통해 가지고요. 그때 고등법원에서 기일을 잡아버렸어요. 그럼 당시에는 기억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게 3주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3주의 시간에서 많은 부분들을 법원이 그 시간을 뺏으려고 했던 게 우리 현실이고 국민들이 막은 건데, 그러니까 내란을 진압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예. 우리 헌법에는 선거운동 기회 균등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 네. 균등권이 있어요. 그걸 침해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그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다라는 게 전대미문의 그렇죠. 사건인 겁니다. 그 사법부가 정치행위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널리 좀 알려서 많은 공감과 또 함께 가는 노력이 또 필요하니까 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은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사법부의 역량과 이 손실 신뢰의 저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여론이 꼭 좀 이렇게 하나로 좀 모였으면 그러니까 하는 그런 이런 바람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법부가 일은 잘하느냐라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자기들의 주장을 막 하는데 그럼 일을 잘하느냐 봤더니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 그 변호인 중에 감치 명령 하니까 도망갔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권우현 변호사라고. 예.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시켰어요. 네. 이건 저희도 이 방송에서도 전날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법조인들이 이건 구속 사유가 너무나 강력하다. 예, 예. 법원을 모독했던 것이고 법정을 모독했던 것인데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했는데 결국 기각이 기각됐다. 되어버렸어요. 서부지법 난동만 보더라도 그 법원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형량이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관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법조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석해야 되느냐.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말고는 설명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자기 팔을 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모독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 사람은 변호사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걱정 없고 도망갈 우려가 없으니까 구속을 안 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도통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조금 더 나아가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에다가 더해서 법원이 정치적인 그 선택을 조정까지 한다?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우현 변호사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그냥 쉽게 반으로 나누면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비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권우현 변호사에게 영장이 발부되거나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정의의 아주 기본적 수준만 좀 사법부가 지켜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그걸 했을 때는 사법부가 우리가 설 자리가 없네. 왜냐하면 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나간 해석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잘 못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사법부가 거죠.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 싶은 판결들이 또 하나 나온 게 2023년 25년 당시에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김모 판사가 있어요. 이 판사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정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문 사이인데 소위 말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 이 부장 판사는 항소심을 하는 판사인데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 이 판사한테만 가면 이 변호사가 하는 사건이 이 변호사 유리하게 판단이 나더라. 토탈 13건인가 중에서 한 건 빼고는 다 형이 줄어들거나 네. 뭐 그렇게 판단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법개혁에 관련된 여론이 막 들끓을 때 판사들의 비행이나 판사들의 잘못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판사는 이제 면세점에서 누가 주는 선물 받았다더라, 뭐 싸게 샀다더라 붙어 있었고, 뭐 제주도에 어떤 판사들은 뭐 애기 보러 갈까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그때 같이 나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 지기현 재판장 예. 사진이 나왔는데도 지금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는 동안 이게 법원에서 뭐 감찰도 하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게 없다가 재판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를 한 사건이니까 재판 가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된 거예요. 네. 재판 거래라는 단어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일인데 그 재판부는 이것도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참.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가 이게 참 심각하다는 게 뭐냐면은
저런 식의 문제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뭐 아기를 보러 가고 뭐 여러 가지 일탈들 뭐 어느 조직이나 왜 일탈 없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외부적인 수술의 칼이 들어가기 전에 같은 판사들끼리 야 이건 부당하다, 이건 부끄럽다, 왜 우리가 국민들의 정의감과 우리가 이렇게 동떨어진 왜 신선 노름해야 되냐, 우리도 땅으로 내려와서 국민들과 함께 가자라고 목소리를 내면요 지금 조이대도 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사법부는 이미 정상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하면 다 같이 이거는 공범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이 판사들은 안 부끄러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들이 또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분들까지도 도매급으로 이게 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 전 사법부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신들만의 그 영역에서 서로를 뭐 좋게 말해서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서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가면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추락한다. 이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탄핵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도 제가 이제 뭐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야기한 게 사실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탄핵된 케이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다 그래도 헌재 가면 거의 대부분이 기각 처리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범죄 혐의성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헌재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뭐 한반도의 상황 무슨 뭐 내부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각 처리를 해요.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내란 국민에서 한덕수, 박성재 다 기각됐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왜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합니까?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고위공직자가 법을 위반했다면 국민을 배신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단죄하면 되는데 이 한국 사회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득권과 특권층이 되면 법정에 가면 정무적 배려를 받아요. 그들끼리 정무적 배려를 받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느끼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재판 거래를 통해서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거고 국민들은 지금 보면 민사소송하면 70%가 변호사를 못 써요. 형사소송 50%가 넘었어요. 변호사를 못 쓰고 법정 서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법적으로 사법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졌고 그런 상황에 자기들이 무슨 자율성을 얘기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 탓에 기득권과 특권층이 법조계에 진입하는 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굉장히 높아졌어요. 세습의 비율도 높아졌죠. 높아졌어요. 대법관들 요번에 국정감사하면서 보니까 대법관 자녀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로펌에들 들어가 있어요. 뭐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 실력이 뛰어나서 그랬겠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버지의 후광 효과로 거기 가서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그것이야말로 거고. 카르텔인데요. 예, 그런 카르텔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이제 추인이 돼서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법부가 국민 앞에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큰 그것은 이 조이대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정무적 판단을 주입하지 말라. 이거를 계속 헌법재판관들한테도 얘기해요. 사법부가 결국 개혁 흐름의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박영재 처장의 사퇴를 신호탄 삼아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판사를 요직에 앉힌 조이대 대법원장의 인사는 사법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악행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선 탄핵 소추를 위한 의원 100명의 서명을 마쳤으며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음을 최혁진 의원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계엄엔 침묵하던 독재자들이 이제 와 개혁안에만 위헌을 운운하는 이중잣대가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법조 카르텔의 추악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은 위험천만한 저항을 멈추고 직을 걸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고 있는 이 오만한 사법부를 개혁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이대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